실절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트링 타입 변수를 선언해 왔었죠. 자,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자,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했었죠. 자, 사실은 이 스트링도 여러분이 참조 변수니까 분명히 이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의 참조를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객체 생성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ew라는 연산자를 이제 정식으로 사용을 해서 스트링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자 매개 값으로 문자열을 제공하고요. 자, 이렇게 만든 객체를 name이라는 변수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name이 결국 이제 참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한 이유는 문자열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사용하기가 귀찮죠. 그래서 자바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어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스트링의 생성자는요, 지금 이와 같이 문자열을 받아서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하는 이런 생성자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큐먼트에서 한번 볼게요. 자, java.lang이라는 패키지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보면 생성자를 볼게요. 보면은 기본 생성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배열을 받는 생성자도 있고, 이것도 바이트 배열 받죠. 근데 요거는 이제 디프리케이트 됐다. 디프리케이트 됐다라는 이 말은 예전 버전에서는 있었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프리케이트는. 이것도 바이트 배열을 가지고 스트링 객체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바이트 배열로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게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차 배열을 가지고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아직 스트링 버퍼는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죠. 스트링 필드도 이제 배우지 않았는데, 하여튼 다양한 여러분이 그 생성자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중에서 바이트 배열을 이용해서 이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방법, 이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생성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받은 데이터는 모두 바이트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트 배열을 여러분이 문자열로 변환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스트링의 그 생성자 중에서 여러분이 바이트를 매개값으로 갖는 이러한 생성자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익혀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받는 방법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 책 이제 후반에 그 IO나 또는 NIO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걸 연습을 이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임의로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서 연습을 할 거고요. 키보드로 입력된 내용을 바이트 배열로 받아서 다시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성자의 바이트 배열을 이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바이트 배열을 매개값으로 받았죠. 받고 나서 그냥 스트링 객체로 만든 경우고요.
두 번째 생성자는 자, 바이트 배열을 자, 문자열로 만드는 건 맞는데 자, 이 바이트 배열의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문자셋으로 자, 인코딩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 문자셋을 가지고 다시 디코딩을 해서 문자를 얻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자의 그 종류, 문자셋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죠. 예를 들어서 UTF-8도 있을 것이고요. 뭐 EUC-KR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ISO 8859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문자셋이 있는데 그래서 문자를 어떤 문자셋으로 인코딩 했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바이트 배열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트 배열이 어떤 문자셋으로 인코딩 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문자셋으로 디코딩을 해야만이 정확한 문자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러한 인코딩이 된 데이터라면 자, 두 번째 매개값으로 자, 정확하게 문자셋을 이제 지정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자, 알아봐야 될 여러분이 생성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성자가 뭐냐면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만드는 것은 동일한데 자, offset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길이가 이제 주어졌는데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전체 바이트 배열에서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문자열로 만드는 것은 바로 위에 두 생성자예요. 이 전체를 다 문자열로 만드는 것은 이거와 이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 부분만 문자열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만 문자열로 만들고 자, 나머지는 이제 문자열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생성자와 그 다음에 이 생성자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 offset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시작하는 이 위치가 offset이고요. 자, 여기서 몇 개를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겠느냐. 그래서 요 몇 개, 이게 바로 랭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이 인덱스가 0이죠. 그 다음에 인덱스가 1이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2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자, 바이트를 문자열로 변환하고 싶다면, offset은 2라고 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네 개를 자, 문자열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 번째 생성자는요, 세 번째 생성자하고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자, 뭐가 주어졌습니까? 역시 문자셋이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이트 배열의 데이터가 특정 문자셋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문자셋으로 이제 디코딩하기 위해서 바로 문자셋 이름을 이제 여기에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할 내용 중에서 키보드로부터 읽은 데이터, 즉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이제 변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이 바이트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하게 되면 디폴트로 다 0값이 들어가 있는 배열이 얻어지겠죠. 자, system.in이라고 하는 자, 필드를 이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system.in이라고 하는 필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IO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키보드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system.in을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ystem.in 이렇게 하고 점 찍고 rea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read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여기에 비어있는 바이트 배열을 넣어주면요. 자, 키보드에서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했다. hello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요 두 개는 여러분이 엔터 키를 쳤을 때 자, 바이트 배열에 이제 들어갈 내용인데요. 그래서 엔터 키를 이제 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주어진 바로 이 바이트 배열의 키보드 입력 내용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바이트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 read라는 메소드는 키보드로부터 읽은 내용을 여기 안에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hello라고 입력을 했다면 hello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쳤으니까 carriage return line feeder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자 문자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읽은 그러면 바이트 수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이 리드는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 7을 자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7이 저장이 되는 거죠. 리드 메소드는요, 매개값으로 받는 요 바이트 배열에 자 0번 인덱스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키보드로 입력된 문자를 이제 이렇게 저장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 이 100개의 바이트가 저장될 수 있는 길이로 자 바이트 배열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99겠죠. 그리고 이는 0번 인덱스고요. 자, 그래서 이제 hello라고 하는 것이 입력되고 엔터키가 입력이 됐다면 여기에 hello 이런 식으로 자, 입력된 내용이 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키에 해당이 되는 carriage return line feeder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7개가 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자, 0값이 다 들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0값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hello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만 내가 문자열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carriage return line feeder, 즉 carriage return line feeder는 엔터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입력이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열로 변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0번 인덱스부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문자열로 이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생성자나 이 생성자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자 셋을 이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요걸 사용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new string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현재 이것이 저장이 되어 있는 자, 바이트 배열을 자, 첫 번째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0번 인덱스부터 자,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offset은 0으로 줍니다. 0으로 주고 자, 몇 개를 여러분이 자, 문자열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 5죠. 5인데 전체 입력된 거는 몇 개예요? 7개죠.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값이 자, read byte number에 자, 제가 저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read 메소드는 실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7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에서 빼기 2를 하는데 이 빼기 2는 바로 carriage return line feeder, 즉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입력되는 이 두 개를 제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이 hello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참고적으로요, 우리가 실제로 이 바이트 배열에 저장되는 값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자, 사실 hello라고 하는 이 문자가 사실은 이 바이트 배열에 저장이 되지는 않겠죠. 자, 실제 바이트 배열에 저장되는 값은 이 H 문자에 대한 뭡니까? 키코드 값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72번이라고 하는 키코드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또 E에 해당되는 키코드 번호, 그리고 L은 L에 해당되는 키코드 번호가 저장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O에 대한 키코드 번호가 저장이 되죠. 자, 캐리지 리턴 라인 피더. 요거는 이제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입력이 되는 건데, 자, 캐리지 리턴은 13번이라는 번호를 갖고 있고요. 자, 라인 피더는 10번이라고 하는 자, 키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자, 숫자가 결국은 이제 바이트 배열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트링은 이제 문자로 이제 다시 변환해서 이렇게 문자열로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자, 키코드 번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트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드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섹션 07 이그잼 01 언더바 자, 컨스트럭터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byte to string example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바이트 배열을 자, 직접 생성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문자열로 변환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72, 자, 101, 108, 108, 111, 32, 74, 97, 118, 97.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는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었다고 봅시다.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선언하고요. 자, new string 한 다음에 여기 bytes라고 하는 바로 위에서 생성한 배열 있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이 스트링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요, 이 전체 바이트 항목을 문자로 변환을 해서 문자열로 이제 리턴 시켜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 72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 문자의 번호입니다. 문자의 번호. 그래서 72번에 해당되는 문자 번호, 101에 해당되는 문자 번호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떤 문자가 변환이 되어서 이제 문자열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서 한번 자, str1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해보면 hello java였군요. 그래서 5개에다가 자, 6개, 10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총 이제 10개의 여러분이 자, 문자 정보가 이제 담겨 있는 바이트 배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72에 해당되는 문자, 101에 해당되는 문자. 그래서 이 문자 번호,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코드 번호라고 그래요. 문자 코드 번호. 이번에는 키보드로 입력된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바꾸어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자,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keyboard toString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자, 추가를 했어요. 자, 먼저 비어있는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본값 0이 다 들어가 있겠죠. 자, system.out.print까지만 하고 자, 입력이라고 주고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해라고 알려주고 자, 키보드로부터 이제 읽을 텐데요. 그래서 system.in을 이용해서 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필드예요. in은. 그래서 in의 타입은 이제 input stream 타입인데 이제 요거는 자, 저 뒤에 IO에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system.in.rea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구나. 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read라고 하는 메소드에 보면 바이트 배열이 지금 대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바이트 배열에 읽은 바이트를 저장을 해요. 이 read 메소드가. 그래서 우리가 위에 이렇게 비어있는 바이트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트 배열을 넣어주면 자, 이 read는 읽은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실제로 읽은 데이터 수, 즉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해요. 그래서 int read 바이트 수라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변수명을 자, 주고 자, 얘가 리턴하는 값을 받았어요. 자, read라고 하는 메소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자,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 지금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예외 떠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JVM으로 예외를 떠넘김으로써 이제 JVM이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예외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read 메소드를 호출해서 읽은 데이터를 여기에 그리고 총 읽은 바이트 수를 자,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스트링으로 한번 변환을 해 볼게요. 그래서 new string 이렇게 하고 자, 바이트 자, 읽은 바이트가 저장된 배열을 첫 번째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offset 자, 0번부터 저장이 되어 있을 거니까 0이라고 주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엔터 키에 해당되는 이제 바이트는 제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read byte number 여기에 자, 총 읽은 바이트 수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빼기 2 함으로 해서 끝에 두 바이트는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str를 한번 출력을 해 볼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바로 한번 해보죠. 해보면 이제 입력이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자, hello java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hello java가 자, 요 코드에 의해서 자, 출력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입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자, 이번에는 한글을 한번 넣어 볼까요? 한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자, 문자열로 복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다 문자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매우 빈번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신입사원이나 이제 경력사원을 이제 뽑을 때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을 이제 해본 분이라면 분명히 이 스트링을 많이 썼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링의 메소드를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답을 제대로 못하면 이 사람은 코딩을 많이 안 해봤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코딩을 많이 안 한 듯한 이제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면접관이 코딩을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않았느냐를 이제 물어볼 때 단골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질문 중 하나가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스트링은 여러분이 문자열 추출 또는 비교, 찾기, 분리, 변환 등을 이제 하실 때 이제 다양한 이제 제 메소드가 제공이 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 빈도가 높은 메소드만 제가 추려 놓은 거고요. 이제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큰 문제점이 이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들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하나씩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문자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 cha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코드를 보시면 자,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이 지금 스트링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제 인덱스 번호를 매기자면 한자 0에서 총 7번 인덱스까지 이렇게 매겨져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내가 3 인덱스, 이 3 인덱스에 있는 요 p라고 하는 문자만 내가 따로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이 chat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디에 있는 문자라는 거니까요. 이제 여기에는 인덱스 번호 3을 주게 되면 자, 바로 인덱스 3에 해당되는 문자 p가 이제 여기 들어옵니다. 자, 이거를 어디다가 이제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느냐면요. 요즘에 이제 주민번호를 가지고 많이 프로그램에서 활용은 하지는 않는데요. 이와 같은 주민번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0, 1, 2, 3, 4, 5. 그래서 앞에 6자리.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다시 1, 2, 3, 4, 5, 6, 7.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로 요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이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해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보고 이게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문자를 추출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전체 주민번호에서 몇 번째예요? 요거는 이게 인덱스 번호로 매기자면 0, 1, 2, 3, 4, 5, 자, 6 인덱스죠. 그죠? 그래서 주민번호의 6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얻고 싶을 때 chat 6 이렇게 주면은 바로 이 1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읽은 값을 가지고 이제 1번이냐 뭐 2번이냐 뭐 0번이냐 뭐 이렇게 따져서 이제 남자냐 여자냐를 이제 구분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여러분의 오브젝트에서 있었죠.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데, 이제 스트링 클래스는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equals가 문자열을 비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new 해서. 그 다음 이와 같이 또 스트링을 이제 여기에 변수에 대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우리 참조 타입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new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요, 하여튼 무조건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문자열을 이렇게 리터럴 형태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문자를 갖고 있는 객체가 재사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리터럴이 같을 경우에, 문자 리터럴이 같을 경우에는 하나의 스트링 객체가 사용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 3번, 자, 요 세 개의 변수에 결국 그 대입되는 스트링 객체는 이제 두 개입니다. 여기에 이 객체, 그리고 이 변수에 요 객체. 객체는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가 이제 재사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str 바 1이 자, 여기 스트링 객체를 참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tr 바 2, 바 3가 자, 여기 있는 스트링 객체를 이렇게 자, 참조를 이제 하는 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str 바 1과 str 바 2를 자, 이꼴 연산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false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 이꼴 연산자는 번지 비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참조하는 번지와 얘가 참조하는 번지가 자, 같으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는 얘를 참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번지다. 그럼 여기는 100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200번지에 객체가 생성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200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200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꼴은 이 안에 100과 200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건 폴수고, str 바 2와 str 바 3의 이꼴 연산은 true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 똑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동일한 번지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근데 나는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기에 있는 이 자, 문자열이 같으면,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이 같으면 내가 이제 true를 만들고 싶다. 자,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트링의 equals입니다. 그래서 str1이 갖고 있는 문자열과 str 바 2가 갖고 있는 문자열이 같으냐를 물어볼 때는 항상 equals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는 같기 때문에 이제 true가 나옵니다. str 바 2도 마찬가지죠. 바 2와 바 3의 자, equals 메소드의 결과는 역시 이제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equals 쓰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차에서 이용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이그잼 2에 자, 메소드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스트링 자, 차 at example 이렇게 만들고 자, 메인 메소드를 자, 생성하도록 체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스트링 ssn을 자, 하나
선언해 주는데요. 자, 01064 대시 123 0123. 그래서 이와 같은 자, 주민번호가 있다고 치자. 하나가 빠졌나요? 1, 2, 3, 2, 자, 2를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번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위치에 자, 있는 숫자를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스 번호로 이게 몇 번이죠? 제 제답이 0이니까 0, 1, 2, 3, 4, 5, 6, 7이죠. 그래서 이제 7번째 인덱스에 있는 문자열을 달라라고 한다면, 그래서 차 sec equal ssn 차 at 7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1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치 구문을 이용을 해서 자, 이 sec의 값이 자, 케이스 1일 경우, 자, 케이스 1일 경우, 자, 그 다음에 케이스 자, 3일 경우, 자, 그 경우는 자, 남자입니다를 출력을 하고요. 자, 브레이크를 해서 스위치 문을 자, 빠져나가는 거죠. 자, 케이스 자, 2일 경우와 케이스 4일 경우는 자, 여자입니다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번호가 자, 1번, 3번이면 남자라는 이야기고요. 2번, 4번이라면 여자라는 이야기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해보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2번으로 바꾸게 되면 자,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문자열에서 그 특정한 위치에 있는 문자를 얻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차 s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equals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그래서 string 자, equals example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 안쪽 내용은 다 지우고요. 자, 여기는 뭐를 해볼 거냐면 자, string str file 자,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요렇게 문자열 리트럴로 작성해서 대입을 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if str 바 1과 str 바 2가 자, 동일한 번지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번지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출력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번지가 아닐 경우에는 자, 이렇게 출력하기로 해보죠. 자, 일단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스트링을 참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new를 만들게 되면요. new로 만들게 되면은 무조건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해도 자, 이 두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는 다 다른 객체겠죠. 하여튼 new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해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3이 오게 되면 달라지죠. 이거와 이것이 자, 번지가 같으냐. 지금 이거는 문자열 리트럴을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같은 객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자열 리트럴은 문자열이 같을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객체가 이제 재사용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문자열이 같으면 내가 true를 얻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쓰시면 이제 안 되겠죠. 안 되고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자, equals 메소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자, if str bar 1점 equals 이렇게 주고 str bar 2 자,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equals 메소드는 원래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인데 스트링 이제 재정의를 해서 얘가 갖고 있는 문자열과 얘가 갖고 있는 문자열이 같으면 이제 true를 리턴하도록 이제 그렇게 재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문자열일 경우에는 요거를 출력을 하고요. 다른 문자열일 경우에는 이제 이걸 출력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본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같은 문자열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줘보면요. 자,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문자열을 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equals를 써야 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바이트 배열로 변환을 시켜주는 getBytes라는 메소드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스트링 생성자에서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반대예요.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만들까요? 그래서 파일에 내용을 이제 적는다든지 또는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야 할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바이트 배열을 얻어서 자, 바이트 배열을 이제 쓰거나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자열에서 바이트 배열을 얻어내는 것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의 기본 문자 셋으로 인코딩된 바이트 배열을 얻으려면요, 그냥 문자열에다가 여러분이 .getByt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제 스트링 객체죠. 그래서 스트링 객체에 getBytes 이렇게 그냥 호출하면 시스템의 기본 문자 셋으로 이제 인코딩한 자, 바이트 배열을 얻습니다. 자, 디코딩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만든 자, 이 바이트 배열을 다시 문자열로 만들고 싶다면 자,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이트 배열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트링 생성자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자, 특정 문자 셋으로 인코딩된 바이트 배열 얻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문자 셋이 아니라 내가 좀 특이한 문자 셋으로 인코딩해서 자, 바이트 배열로 얻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getBytes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인코딩하고 싶은 문자 셋을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u-kr 지정하게 되면은 자, 이 문자열을 iu-kr로 인코딩한 바이트 배열을 자, 리턴하겠다는 의미고요. 이제 이 자리에
UTF-8이 오게 되면은 여기 이 문자열을 UTF-8로 인코딩해서 바이트별로 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메소드는 이제 여기에 제대로 된 문자 셋 이름이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문자 셋 이름이 오게 되면 예외가 발생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하고, 자, 잘못된 문자 셋이 들어오면은 어떤 예외가 발생하냐면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바이트 배열을 다시 문자열로 만들려면, 자, 이와 같은 스트링 생성자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배열을 첫 번째 매개값으로 제공해 주고요. 이때 인코딩에 사용된 문자셋을 여기 넣어줌으로 해서, 자, 잘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스트링의 생성자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트링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만드는 예제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여기서 클래스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자, string get 자, bytes example 이렇게 주고요.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자, 문자열을 하나 저장을 할 건데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한글로 이렇게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의 기본 문자 셋을 이용해서 자, 바이트 배열로 얻어볼 건데요. 자, 바이트 1로 이렇게 변수명을 주고요. 그래서 str.getBytes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쉽게 바이트 배열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의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bytes length, .length 자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bytes 1의 length. 자, 저장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10 이렇게 나왔는데, 자, 결국은 그 10바이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자, 바이트 배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왜 10바이트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글이 5자잖아요. 근데 한글 한자는 이제 2바이트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니까 이제 10바이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자, 헬로우로 이렇게 줬다면 자, 실행을 해보면 5 이렇게 나오죠. 자, 영어 한자는 한 바이트를 차지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안녕하세요로 바꿔놓고요.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얻은 바이트 배열을 다시 문자열로 복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tring str1이라는 것을 선언하고요. 자, 생성자 호출을 할 때 바이트 1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출력을 해볼 건데요. 자, 바이트 1을 자, 스트링으로 변환했다고 해서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str2를 자, 넣어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잘 복원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지정한 문자 셋으로 이제 인코딩한 바이트 배열을 얻어보기로 하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을 자,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자, str.getBytes를 하는 건 맞는데 자,
매개값으로 뭘 주냐면은 자, 이웃이 다시 kr을 줍니다. 자, 소문자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이 print stack trace를 자, 넣어봤어요. 자, 그냥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일단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은 자, 잘 바이트 배열로 자, 변환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자, 이런 것을 더 추가를 해서 자, 문자셋을 바꾸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죠. 그래서 ius-kr2라고 하는 문자셋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자셋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걸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문자셋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복원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 요 위에서 작성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2로 바꿔야 되겠다. 그죠? 요것도 여러분 1로 넣어 줄까요? 요거는 2로 넣어 주고요.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 한번 해보면 자, 바이트 2의 랭스는 10이다. 이거하고 똑같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ius-kr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utf8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15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15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utf8 같은 경우에는요. 한글 한자를 3바이트로 해석을 합니다. 3바이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5자니까 3 곱하기 5 해서 이제 15개의 바이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일 경우에는 자, 여러분이 차이가 나죠. 영어와 그 다음에 한글의 표현 바이트 수가 이제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셋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자, 한글의 바이트 수가 이제 틀리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ius-kr 이렇게 다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문자열을 이제 복원을 한번 해 볼 건데요. 그래서 바이트 배열에 있는 내용을 자, 복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다 2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만 두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잘 복원이 될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복원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기본 문자셋이 ius-kr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 명시를 꼭 이제 해서 디코딩을 하고 싶다면 ius-kr을 스트링 생성자의 두 번째 매개값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똑같죠.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은 코드인데 자, 여기다가 자, utf8 아까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utf8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요거는 3번으로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여러분이 자, 이 부분은 그대로 한번 놔둬 볼까요? UTF-8로 인코딩된 바이트 배열을 자, 다시 문자열로 복원하기 위해서 자, ius-kr이라는 문자셋으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UTF-8로 인코딩된 바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해석할 때 ius-kr로 해석하겠다라는 말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거는 제대로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3바이트로 해석을 해야만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2바이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생략하면 어떨까요? 이거를 생략을 하게 되면, 자, 그래도 깨지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디폴트 문자셋이 EUG-KR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는 자, 필수적으로 자, UTF-8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복원이 잘 돼요. 자, 이렇게 복원이 잘 되죠.